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었지만 저희 회사 물류팀이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을 처리했습니다. 파업을 처리하니까 그동안 밀린 일거리가 엄청나더군요. 그래서 약 2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너무 많은 일거리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언더코팅에 관한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차를 맨 처음에 살 때 이 언더코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동호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네이버 카페에 저 이코녹스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언더코팅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한번 글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댓글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셨는데 어떤 분은 가격서부터 해서 시공 기간 그런 거 글도 올려주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린 거를 봤는데 그분이 글 쓰신 거를 보니까 언더코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글을 쓰시더군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차는 북미 기준으로 만든 수입차라고 하더군요. 북미 기준으로 만든 수입차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차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연도금을 한 이유는 부식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연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기준으로 만든 차들은 다 아연도금으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식에 강하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제가 이 차를 출고 받아서 언더코팅은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부식에 강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일단 언더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이제 언더코팅에 관한 그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전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더코팅은 필요하다, 하면 좋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언더코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손해볼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반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기는 필요는 하지만 잘 해야 된다, 완벽하게 언더코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언더코팅 기술은 그 차의 그 연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무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비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가볍게 코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체의 강성을 오래 유지하려면은 언더코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일반 전문가들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면 좋지만 잘 해야 된다, 잘 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차체 강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그 전문가들께서 왜 그런가 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더코팅은 차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서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하시기를 습기가 꼭 바깥에서만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에서도 습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차가 운행을 하면서 차 안에서 자체적으로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물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름에는 차가 냉방을 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 차체 하부에는 이렇게 냉열을 관리하는 그런 배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 가동하는 대로 결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또 난방을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체 밑을 보면은 여러 개의 그런 구멍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될 수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면 배수구의 역할, 또 이런 통풍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습기를 배출하고 물이 생긴 것을 차체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배수구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구멍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더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구멍과 그리고 수많은 그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 차체의 그 복잡한 구조의 면을 다 코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려면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체를 이렇게 언더코팅을 하려면은 이 밑에 있는 도료를 완전히 긁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긁어낸 상태에서 언더코팅 도료를 뿌려야 차하고 완전히 100% 밀착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료가, 기존에 있는 도료, 하부 도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입히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들뜨게 된답니다. 들뜨고 경화되는 과정에서 들뜨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차체에 그 진동이 있겠죠.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진동에 의해서 갈라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틈이 벌어지면 차체 내부에서 생기는 습기가 물방울이 돼서 이 틈 사이에 고이게 되면 오히려 차 부식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갈라진 경우에는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습기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 습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고이게 되니까 오히려 차 부식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바깥에서 언더코팅을 꼭 외부에서 언더코팅 하는 게 그럼 다 잘못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 하는 말씀이 아주 잘 숙련된 사람한테 언더코팅을 받아야 제대로 된 코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새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언더코팅을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내에 언더코팅이 되는 것은 좀 약간 부실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약 들어보면. 300m 앞 그래서 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언더코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제조 라인에서, 그러니까 제조 라인이라는 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만들면서 언더코팅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제조하면서 언더코팅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완벽하게 하되 제대로 된 업체에서 약 언더코팅을 받아야 500m 제대로 된 앞 시속 언더코팅을 60km 받을 수 있다는 과속 겁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업체에서 언더코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약 300m 앞 시속 60km 그 하부에 과속 도료를 단속 긁어낸다는 구간입니다. 것이, 그 완벽하게 긁어낸다는 것이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더코팅을 할 때에는 이 차체 하부에 있는 모든 부속품을 다 탈거해야 된답니다. 다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 분리했다가 다시 언더코팅이 마감이 되면 다시 이거를 원래 위치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베테랑급으로 숙련된 분한테 언더코팅을 받아야 제대로 된 언더코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코팅을.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이 차를 출고받아서 언더코팅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 북미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더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금 강판으로 왜 했는지 이제 보게 검색을 해 보니까 외제차, 수입 외제차들, 그리고 특히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아연도금 강판으로 차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 올린 그 말씀들을 보면 뭐 5년 6년 타도 차체 하부는 아주 짱짱하답니다. 그렇다고 또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체를 들어서 위로 올려다 보면 뭐 녹이 쓴 부분이라고는 뭐 나사 그 열이 받는 부분, 엔진 뭐 이런 부분이나 열이 발생하는 그런 그 나사 접합 부분에만 조금 녹이 발생할 뿐이고 나머지 차체에서는 짱짱하답니다. 아주 건실한 하체를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차도 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일단은 하체 언더코팅은 이제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하부 세차 정도만 하면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셀프 세차장 같은 데 가도 하부 세차하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세차에서 나오는 물은 겨울에 온수도 나오더군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틀대로 그대로 하부 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차가 달리고 그러면 안에서 습기가 배출이 되고 바깥에서 습기가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차체에 결로라든가 이런 습기가 생길 때 바깥으로 이제 배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더코팅보다는 그냥 아연도금 강판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부 세차, 셀프 세차장에서 하부 세차하는 것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에 뭐 한 3,000원 정도, 하부에서 이렇게 세차하는 정도가 한 타임이 3분 30초더라고요. 3분 30초에 3,000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은 그냥 뭐 얼추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보단 비싸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계절이 바뀔 때 한번 해라, 하부 세차 한번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셀프 세차장에 가서 그냥 한 3분 30초 그냥 하부 세차 하는 거로 해도 뭐 그렇게 큰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더코팅의 그 실제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방에 일단은 저는 그 말을 한번 믿어볼 생각입니다. 북미 기준으로 만든 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 차체라는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 아연도금 강판이 부식이 얼마나 강한지 앞으로 이 차를 몇 년 동안 몰아보면서 한번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더군요. 어떤 메일을 보내주셨냐면 혹시 쉐보레 딜러이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쉐보레 딜러가 아니고 그냥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일반 회사 직원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코넥스를 구입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차를 몰면서 앞으로 한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차를 5년 타고 바꾸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슬슬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거 갈고 저거 갈고 이렇게 하고 뭐 쏠쏠하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할부 내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는 게 낫겠다 해서 저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차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게 됐는데 어쨌든 이 차를 한 5년 정도 6년 정도 한번 이렇게 몰아보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 하체 부분입니다. 하체 부분, 과연 이 차가 부식에 얼마나 강한지 한번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몇 년 후에 진짜 아현동공 강판 괜찮네, 믿을만하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이 아현동공 강판으로 만든 차를 처음 몰아봐서 이게 정말 부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약 200m 앞 터널입니다. 저는 쉐보레 딜러는 아니고요. 이 차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어차피 이 차를 구입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차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을 한번 이렇게 낱낱이 제가 느낀 점을 계속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세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매사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빨리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류팀이 파업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막상 파업에 풀리니까 이게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게으름 피지 않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차에 대한 문제점, 장점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느낄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한번 옵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 차의 옵션, 현기차와 쉐보레 옵션의 차이, 그 느낌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제 느낌을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300m 앞 어린이